자, 173페이지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시행자를 위한 규정들입니다. 여기는 제목만 아시면 돼요. 제목만. 1번 관계 서류를 무료로 열람 등을 청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시행자는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 복사, 등본 초본의 발급을 밑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무료란 말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무료. 그럼 나중에 되면 시행자는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다 알겠죠? 그 우리 시험 뭐라고 물었을까? 수수료를 내고 이런 거 본래 발급 받으려면 수수료 내잖아. 수수료를 내고 이러면 틀리죠? 무료로. 두 번째, 서류의 송달. 여기 공시송달입니다. 우리 민법 시간에 공시송달 들어보셨지요? 그겁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하는 공시송달을 우리 시설사업 시행자가 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공시송달이 뭡니까? 공시함으로써 뭐 한다?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이게 공시송달이죠. 우리 공시법 할 때 공시가 뭐예요?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면 뭐가 된 걸로 본다고? 송달된 것으로 본다. 송달. 아시겠죠? 이는 공시송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원 게시판에다가 2주간 이렇게 딱 공시를 하면은 그 내용이 당사자에게 서류가 도달된 것으로 보는 거야. 송달된 걸로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그 당사자는 굉장히 황당한 일이지요. 그런 일이 있는 자체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누구를 위해서 인정하는 거야? 시행자를 위해서 공시송달을 인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인정하는 건 그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읽어봅니다. 도시공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송달할 필요가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를 송달을 가름해서 그 내용을 뭐 해버리면 된다? 공시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류 송달은 민사소송법에 공시송달에 의해 따른다 돼 있죠. 민사소송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당연히 내용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그럼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시설사업 시행자가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는 사실만 알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디귿 하나 볼까요? 행정청이 아닌 동그라미.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공시송달을 할 때는 밑줄 국장시도대도시에 뭘 받을까? 승인. 자, 물어봅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국장시도대도시에 뭘 받아라? 승인을 받아라. 이런 얘기죠. 밑에 박스 필요 없습니다. 넘기세요. 자, 또 세 번째, 우리 또 시행자를 위한 보호규정 중에 중요한 게 우리가 많이 공부했죠. 우리는 수용사용을 할 수 있죠. 수용사용을 할 수 있다. 자, 1번 기억니은 있죠. 그 기억니은을 묶었죠. 기억니은을 묶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시설사업 시행자는 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의 물건 또는 권리 괄호 묶었죠. 다음의 물건 또는 권리. 그 권리를 수용 동그라미, 사용 동그라미. 수용도 하고 뭐도 한다? 사용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다음에 정하는 물건 권리가 뭐예요? 박스 안에 토지, 건축물, 정착물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부동산. 거기 A번은 부동산에 관한 A번 옆에 뭐라고 적었어요? 소유권. 자, B번은 옆에 뭐라고 돼 있어? 소유권, 외유권리. 그러니까 수용사용 대상은 부동산인데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도 수용사용 대상이지만 소유권이 아닌 권리도 수용사용 대상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박스를 세 글자로 뭐라고 표현했어? 토지 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수용사용 대상이 뭐다? 토지 등이다. 니은 도시공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공계획시설에 인접한 여기 동그라미 쳤죠. 인접한 다음에 물건 또는 권리 괄호 묶어주시고 자, 여기는 수용은 된다. 일시 사용만 된다. 일시 사용만 된다 이렇게 했어요. 수용 X라고 적으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소리입니까? 시설 부지에 인접한 토지 등은 수용이 안 되죠. 시설 부지가 아니니까 여기는 일시 사용만 된다 이런 얘기. 일시 사용만 된다. 시설 부지는 수용도 되고 사용도 다 되죠.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시험 칠 때까지 기억 니은은 이제 앞으로 얘기 안 할 겁니다. 이제 다 한다고 보고. 그 디귿. 자, 이 법이 없으면 무슨 법 준용? 공치법 준용. 이제 요것도 이제 당연히 상식화 됐죠. 요것도 이제 알 필요 없고 할 필요 없고 B, C 요 두 가지가 이 법에 있는 내용이었죠. 이 법에 있는 내용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런 얘기죠. 한 번만 딱 합니다. 이제는 진짜는 몇 번 했어요. 11, 12월 달에 한번 했잖아. 국계법, 도시개발법, 정비법까지 했죠. 그거 3번 했네. 11월 달에. 1월 달에 3번 했네. 6번 했네. 오늘 한 몇 번 하는 거야? 7번 하네. 그죠? 이제 다 알죠, 이제. 자, 공치법을 준용해서 수용하는데, 자, 이 법에 있으면 이 법을 따라가는 거고, 이 법에 없으면 공치법 갖다 쓰잖아. 그러면 국회법은 뭐 하면서 수용해요? 시설사업 하면서 수용하잖아. 시설사업 할 때 수용하지요? 그러면 공치법은 수용하려면 무슨 사업이어야 돼? 공익사업이어야 수용하잖아. 그런데 공익사업인지 아닌지는 이 법 4조에 공익사업의 종류가 열거가 돼 있죠. 그러면 내 사업이 거기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야.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 장관이 판단한다니까. 아시겠어요? 국토부 장관이 이 사업이 공익사업인지 아닌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공익사업 맞네 하고 인정을 해서 대외적으로 뭐 하면 고시하면 공익사업이 되는 거라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제 국장이 사업인정 고시했지. 공익사업이라고. 그럼 이제 무슨 사업이 된 거야? 공익사업이 됐지. 공익사업이 됐으니까 뭐를 할 수 있어? 수용 사용을 할 수 있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치법이란 법은 뭐라고 하고 있어? 수용 사용을 하고 싶으면 이 법에 의해서 사업 인정을 받아라 이런 얘기잖아. 그지요? 그래야 수용할 수 있다고. 그런데 우리 계획사업 3개는 전부 공익사업으로 뭐 해버린다는 거야? 간주를 하는 사업이라니까. 간주를 하니까 공익사업이라고 인정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인정 안 받아도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수용사용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수용사용을 할 수 있어? 뭐가 나야 돼? 실시계획이 고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실시계획 고시. 그럼 실시계획 고시하면 수용한다는 말은 이 실시계획 고시가 뭐하고 같은 거야 지금? 사업인정 고시하고 같은 거라 이 말이야. 아십니까? 그럼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공치법에 뭘 받은 것으로 본다?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 재결 신청 기간이죠. 우리가 보상금을 산정할 때는 무조건 강제 수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법은 가장 원칙이 당사자가 뭐 하는 게 원칙이요?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될 때 강제 수용 들어가는 거예요. 강제 수용하려면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보상금을 재결 신청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하고 여기에 불복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하고 거기에 불복하면 소송 들어가고 요거는 공치법 얘기야. 몰라도 돼. 우리는 여기까지 말면 돼. 뭐 해야 되고 협의해야 되고 협의가 안 되면 뭐하고 재결 신청하고 거기에 불복하면 공치법에 의해서 이제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치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협의하고 재결 신청하는 요 기간을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이때부터 수용할 수 있잖아요. 이때부터 1년 내에 하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이야. 1년 내에 만약에 재결 신청 안 하죠. 사업인정 받아놓고 그러면 수용할 마음이 없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공익사업이 아니에요. 사업인정 고시의 효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수용 못하죠. 그러면 시행자가 1년을 놓쳐버리면 수용을 못하니까 이 1년은 누구를 구속한다고 봐야 돼. 시행자가 구속당하는 숫자죠. 그런데 우리 계획사업은 1년 내에 합니까? 시행기간 안에만 하면 됩니까? 시행기간 안에만 하면 되니까 이 기간을 놓칠 염려가 없지. 그럼 요 두 개는 공치법의 특례죠. 준용이 아니고. 그럼 요런 것들 말고는 수용할 때 다 공치법 준용해서 수용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 말고 두 가지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공치법의 특례 두 가지. B, C 사업인정 의제죠. 자, 공치법을 준용할 때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말이 중요하지. 어디를 봐야 나올까? 어디를 봐야 나올까? 내 책에만 꽁꽁 숨었다 지금 못 참다. 실시계획 고시한 경우 그 다음에 무슨 말을 적어 넣어주는 게 좋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인용 고시.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가 아니고 B번, C번 봅니다. 재결 신청은 공시법을 규정에 불구하고 재결 신청은 뭐라고 돼 있어? 공시법에는 사업인용 고시일부터 1년이죠. 그런데 여기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행기간에 해라. 아시겠죠? 시행기간에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됐어요. 그 밑에 박스는 뭐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되고요. 자, 또 시행자를 위한 보호 규정이 네 번째 나오네. 오른쪽 페이지. 국공유지 처분 제한 나오네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에 국공유지 밑줄 국유지 공유지입니다. 국가 땅을 뭐라 부르고? 국유지. 지자체 땅을 뭐라 부르고? 공유지. 국가재산을 뭐라 그러고? 국유재산.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뭐라 부르고? 공유재산. 아시겠죠? 국유지, 공유지. 국유재산, 공유재산. 국유지, 공유지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괄호 묶어주세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 목적 외의 목적. 그 밑줄 줄까요?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행위는 뭐다? 무효 동그라미. 무효다. 무효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에 학교 부지를 만들었습니다. 학교 부지를 만들었습니다. 학교 부지. 학교 부지는 무슨 절차로 만들었어? 뭔 절차? 관리계획이잖아. 지금 시설부지 관리계획으로 지금 사업 결정했잖아. 관리계획으로. 실컷 해놓으면 이제 마무리 지을 때 되면 기억 안 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관리계획으로 결정했잖아.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 국유지, 공유지가 있지. 국유지, 공유지. 이게 사업에 필요한 토지야. 근데 얘를 관리계획으로 정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 양도했죠. 외의 목적,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지으라고 지금 이거 매각을 했잖아. 그러면 공장을 지었죠. 그럼 나중에 시행자 뭐 해야 돼? 수용해야 되잖아. 보상금 줘야지. 철거해야지. 돈 들어갔지. 사업하는데 지장 생기지. 그래서 관리계획으로 정한 목적, 즉 학교라는 목적, 외의 목적으로는 매각 양도하지 말라 이 말이요. 누구를 위해서? 시행자를 위해서. 그 시행자를 위한 보호 규정이잖아. 이해하시겠어요? 관리계획으로 정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는 매각하지 말아라. 만약에 이를 위반했다면 고의든 착오든 간에 이를 위반하면은 그 효력은 뭐라고요? 무효예요, 무효. 그럼 우리 지금 뭐라 물어봐?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원천 무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유지, 공유지는 그렇다면은 만약에 사유지는 어떨까요? 사유지는 관리계획으로 정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 양도하면 된다 안 된다? 사유지. 내가 잠들기 전에 빨리 대답해. 사유지. 된다니까. 국공유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국공유지. 사유지는 왜 돼요? 그럼 개인 땅이잖아. 개인 땅이. 내가 그래 네 공장 지으라고 팔았어. 공장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지. 내가 공장 지으라 한다고 공장 지을 수 있나? 땅 주인이 지으라면 짓는 건가? 그러니까 규제할 필요가 없는 거야. 사유지는 된다는 게 아니고 규제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국가 지자체가 만약에 이런 목적으로 공장 지으러 팔아먹으면 이 문제가 되잖아. 이건 무슨 말 이해가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시행자를 위한 여러 가지 보호 규정을 봤는데요. 보호 규정을 봤는데 아까 뭐가 있더라? 첫 번째 관계 서류를 무료로 열람 등을 청구했죠. 두 번째 공시송달도 했죠. 수용도 했죠. 그 다음에 관리계획 결정 고시되면은 관리계획으로 정한 목적 말고 국공유지는 매각 양도하면 안 되죠.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몇 가지가 돼 있는데 아까 우리가 뒤에 나올 줄 알았더니 여기서 안 나오네. 167페이지를 보세요. 167페이지 맨 밑에를 보겠습니다. 167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3번.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분할 시행이라고 나오죠. 이것도 시행자를 위한 보호 규정에 해당한다.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 대상 지역 동그라미, 대상 시설 동그라미 그 두 개를 괄호로 묶어주세요. 요것을 밑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설이 너무 크다. 그럼 그 시설을 뭐 한다고? 분할해서 할 수 있어. 지역이 너무 크다. 그 지역을 뭐 한다고? 분할해서 할 수 있어.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거기다 적으세요. 거기다가 분할된 지역별로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자, 실시계획이 따로따로 나온다는 의미가 뭔가요? 공사를 따로따로 한다는 거잖아. 중간검사 따로따로 받는 거야. 그러면 도로를 뚫고 터널을 뚫고 아주 긴 공사야. 그러면 그 도로 일부 구간에 대해서 만든다고 공사 끝내고 중간검사 받고 도로 개통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따로따로 할 수 있다니까. 그 우리는 따로따로 할 수 있다는 것만 알면 돼. 우리 시험에. 그 아시겠어요? 틀릴 사람 있어 없어? 아무도 안 틀려. 한마 들으면 돼.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시행자를 위한 보호 규정 중에 뭐가 있느냐? 남의 땅에 출입 등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타인 토지 출입 등. 있죠? 그런 제목만 우리가 봐두면 돼. 제목만 어디 저 뒤에 나올 거예요. 우리 책은. 어디 있는지 몰라도 돼. 찾지면 못 찾아. 공법은 숨어 있으면 못 찾아. 또 절대 못 찾으니까 잘 생각. 그래 그거는 나중에 한 번만 들으면 돼. 한 번만 들으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게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 게 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175페이지 맨 밑에는 3단계로 가는 거야. 공사가 끝나면 뭘 받아? 다음 페이지. 중간검사 받지? 그 절차는 큰 의미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문제풀이 가서 한번 보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봐도 됩니다. 자, 우리 지금 뭐 했어요? 4반은 절차 봤지? 또 다시 적어야 된다. 이제. 자, 도시군 계획 시설이 결정이 되면 이제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설치하고 또 뭐 한다? 관리. 관리. 그다음에 이 일반 시설과 광역 시설은 어떻게 설치 관리하는 방법이 같고 다른가? 이걸 공부하시는 거죠. 요걸 공부하실 거예요. 요거 보려면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아까 맨 앞에 몇 페이지였어요? 자, 그 158이죠. 158페이지로 돌아가면 돼. 맨 위에 도시군 계획 시설의 관리 아까 읽었죠? 시설의 관리 요걸 읽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법대로 가고 법의 규정이 없으면 국가 관리하는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자체 관리하는 시설은 조례로 정한다. 이제 요거 공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법에서 정한 유일한 시설이 뭐다? 공동구예요. 공동구. 공동구. 이제 공동구는 다음에 오면 돼. 요걸 보시고 이제는 요 광역시설 있죠. 요 광역시설이 일반 시설과 어떻게 설치 관리 규정이 다른가 같은가 이걸 보자는 거야. 그것이 우리 교재 그 밑에 있죠.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 아까 원칙까지 봤지. 설치 관리 원칙은 일반적인 시설과 똑같았죠. 일반적인 시설의 설치 관리 규정을 그대로 만다 따른다 이게 원칙이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뭐를 인정한다? 예외를 인정한다. 광역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이상이 걸쳐지는 거잖아. 걸쳐지거나 공동을 이용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 시설도 두 개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지는 게 있었어요. 있었잖아. 자, 누가 설치했더라? 걸쳐지면은 누가 하는 거야? 특광시군에 걸쳐지면 특광시군이 하지. 당사자가 뭐 해서 협의해서 공동을 했죠. 공동을 했죠. 공동을 했어요. 공동性없다니까 한쪽을 정한다니까.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했어? 협의가 안 되면 위에서 지정했지. 같은 도에서는 누가 지정하고? 도지사가. 다른 도에서는 누가? 국장이 지정했지. 국도가 하는 게 아니었지. 국도가 하는 게 아니고 시장 운수중이 지정해 줬잖아. 자, 요 얘기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광역시설은 요거는 본래 시설은 공동시행이 없어. 그럼 광역시설은 공동시행이 있어야 예외가 되잖아. 응? 광역시설은 공동시행이 있다는 거야. 당사자가 특광장군수 당사자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자기들이 협약 체결해서 한다는 건 같이 한다는 거잖아. 협의회 구성해서 한다는 건. 그래서 여기는 여기에 대한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광시장 군수가 자기들끼리 협의회 구성이 안 되지. 여기는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같은 도에는 도지사가 지정하고 다른 도에서는 국장이 뭐하고? 지정하고. 맞지요? 지정하는데 여기는 만약에 협의회 구성이 안 되면 같은 도 안이죠. 같은 도 안에서는 도지사가 해버려.
도지사가. 저기는 광역도시 계획과 관련되면 도지사가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여기는 광역시설 이름이 같죠? 그래 도지사가 할 수 있다고. 자, 만약에 또 국가계획 있죠? 국가계획으로 만든 시설. 여기는 국가계획과 관련하면 누가 했어? 국장이 했지? 국장이. 근데 이는 국가계획과 관련해서는 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설만을 위해 가지고 법인을 만들어 이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는 거야. 철도공사 아시겠죠? 예. 공항공사 이런 것들 공사를 말하는 거예요. 각종 공사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공사들이 이런 국가계획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뭐를 알아야 돼? 협의회라든가 같은 도에서 협의 안 될 때 도지사가 한다든가 법인이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시설과 다른 예외라는 것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예외야. 협의 구성이 한다는 게 예외라고. 도지사 하는 게 예외야. 법인이 하는 게 예외야. 그럼 얘들은 이렇게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원칙은 어디까지나 일반 시설과 똑같이 하는 게 원칙이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그걸 기억하실 거예요. 예외. 자, 특례가 돼 있죠. 특례 첫 번째 기억. 관계 특광시한 군수가 뭐한다? 괄호 묶으세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밑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여기는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또 괄호 묶으세요. 협약의 체결이나 협의회 등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안 되면은 그 시군이 같은 도 또 괄호 묶으세요. 같은 도. 같은 도에 있으면 누가 해버린다고? 도지사가 괄호 묶고 있어요. 도지사가 역시 설치 관리할 수 있다. 니은에 국가계획 밑줄 그어세요. 국가계획.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를 사업 목적이나 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누가? 법인 동그라미. 법인이 역시 뭐한다?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예외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뭘 했습니까?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봤죠? 설치하고 관리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제는 뭘 볼까요? 시설 부지를 만들어 놓고 사업을 안 하는 경우죠? 안 하는 경우를 보자. 177. 시설을 결정해 놓고 사업을 안 해요. 그러면 그가 갖는 의미가 뭐다? 시설 부지를 만들면 뭐가 허가가 안 난다고 했어요? 시설 부지를 만들면 무엇이 허가가 나지 않는다? 이게 기억이 나야지 그 뒤에가 풀리지. 시설 부지는 건축물, 공작물이 허가가 나지 않아요. 여기 돼야 그 다음 얘기가 되지. 그럼 시설 부지를 묶어놓고 저 건물 못 짓게 해놓고 지금 사업을 계속 안 한다는 뜻이잖아. 사업을 안 하는데 몇 년 동안 사업을 안 해? 10년하고 몇 년? 20년 동안 사업 안 하면 시설 부지가 어떻게 돼요? 시설 결정이 실효되잖아. 20년 동안 사업 안 하면 맞죠? 요거는 간단한데 10년 동안 사업 안 한 경우는 몇 가지를 공부한다? 세 가지 공부했잖아. 첫 번째 뭐 했죠? 매수 청구했죠. 두 번째 지방의회에 뭐 했죠? 지방의회에 보고를 했지요. 세 번째 토지 소유자가 직접 해제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죠. 해제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요 세 가지 공부. 요것이 우리 시험에 중요한 겁니다. 매수 청구는 우리가 많이 보셨잖아. 재정의 취지는 이렇게 돼 있고 다음 페이지 보면 매수 청구는 헌법재판소 판례 있는데 뭐 알 거 없고요. 읽어보시면 되고 우리는 오른쪽 페이지 심화학습 박스를 한번 봅시다. 심화학습 박스 1번만 한번 봅시다. 원칙 특광시한 군수는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장소로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장소 이게 뭐예요? 시설 부지지. 시설 부지로 결정된 지상수상 공정수정 지하에는 그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닌 밑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허가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아시겠죠? 안 보셔도 되고. 그런데 이번에 박스 밑으로 내려갑니다. 매수 청구 사유가 나오죠. 자, 이 매수 청구는
매수 청구권자를 알아야 돼요. 매수 청구라는 청구권자가 누구냐. 두 번째 매수 의무자를 알아야 돼요. 매수 의무자. 자, 우리는 여기까지를 매수 청구 제도에서 반년 동안 공부했다. 맞죠? 반년을 공부했어. 매수 청구에서. 요것만요 기억해 달라고. 이제는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요 매수 청구는 왜 생긴 제도예요? 10년 동안이나 사업을 안 하니까 우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10년 사업 안 한 경우야. 10년 동안이나 사업 안 하면 내 땅을 수용당한 거나 다름이 없지. 사업이 들어왔으면 수용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사업을 안 하고 있죠. 그러나 10년이 지났다는 건 수용당한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합치시키려면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안 하면 수용당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는 수용을 하면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 그런데 이 법은 10년이 지났음에도, 즉 수용과 같은 효과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하는 규정이 없어. 보상 규정이. 그게 헌법에 안 맞다는 거야. 그러면 헌법에 합치시키려면 뭐를 해야 합치가 돼? 보상을 해줘야 합치가 되지. 보상을 해줘야. 그러면 이 이제 국회법을 보상 규정을 내야 되는 이제 상황이 이제 처한 거예요. 근데 보상을 해주려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건물을 지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상하는 방법이 골치 아프잖아.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야? 그냥 살게 말이야. 땅 사가버리면 보상해 줄 필요 없잖아. 그래서 그 땅을 사가겠다. 그게 매수 청구야. 그러면 땅을 사갈 때 수용이든 매수든 사갈 때 제일 문제는 항상 뭐가 문제야? 돈이 문제지, 돈. 그래서 이 매수하는 방법은 나중에 사업이 들어올 때 수용해가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사는 거야. 아시겠죠? 우리 수용할 때 보상업 때문에 싸울까 봐 법 만들어 놨잖아. 그 법이 뭐예요? 공시법이잖아. 공시법. 자꾸 모른 척 하지 말고 공시법이잖아. 나중에 되면 무슨 법 준용하면 무조건 공시법 준용합니다. 또 모른 척 하고 있다가 법 준용하면 공시법 준용. 안 돼. 뭐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고 수용할 때 공시법 준용이야. 이해하시겠죠? 여기 이해가 되면 돼. 그럼 매수 의무자는 누구요? 수용 의무자지. 그러면 여기서 10년 동안이나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생기는 거예요. 10년이 되기 전에는 매수 청구를 하는 게 없어. 두 번째, 여기는 지목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자, 10년 동안 사업이 없어. 그런데 실시계획 인가가 났어. 앞으로 실시계획 인가의 의미가 뭐예요?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사업의 내용이 뭐가 되었다? 확정되었다. 여기서도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은 수용 들어오잖아. 아까 그리 공부하셨잖아.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 실시계획 인가가 만약에 났다면은요, 매수 청구 못해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수용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요 10년은 실시계획 인가 나기 전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지목이 대인 토지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수용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 위에 있는 건축물, 정착물도 있을 수 있죠. 이것도 다 매수 청구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요 옆에 있는 괄호 두 개를 잡을 거예요. 아시겠죠? 읽어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10년 동그란 시세요.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된대. 그 조건은 한 개인데 우리 교재는 1번, 2번 쪼개놨죠. 쪼개놔 두 개가 결합돼야 돼. 만약에 우리 시험에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 부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OX, X. 안 되는 거요. 10년 지났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지목이 돼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지목이 돼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X 10년이 지나야 돼. 두 가지가 모두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괄호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실시계획 인가 밑줄. 실시계획 인가.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제외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실시계획 인가가 났어요. 그러면 10년 이내 사업에 착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수 청구 못합니다. 두 번째, 그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밑줄 지목이 대인 토지입니다. 대동그라미. 그런데 거기도 가로가 있네.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정착물 포함. 이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걸 보시면서 대답하세요.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지목이 대가 아니더라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OX. X. 그 토지 위에 있는 데 있잖아. 그 토지는 뭐야?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반드시 지목이 대가 돼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런 자들이 다음 페이지 매수 의무자가 누구냐? 매수 의무자는 다른 말로 뭐 수용 의무자죠. 수용 의무자입니다. 수용은 누가 합니까? 수용은 누가 합니까? 수용은 누가 해? 수용은 누가 해? 4번 물었다. 4번. 시행자가 전 아까 시행자가 한다고 공부하셨잖아. 시행자가 시행자 돈으로 수용한다니까. 시행자 돈으로 시행자가 수용하는 거예요. 사업을 시행자가 할 건데 그럼 누가 수용해? 사업을 시행자가 할 건데. 맞지요? 그러면 시행자가 있다면 당연히 매수 의무자는 누구다? 아니 당연히 시행자죠. 고민하면 안 돼. 만약에 우리 시험에 시행자가 군수인 경우, 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 나오죠. 그러면 매수 의무자는 2번 생각하면 안 돼. 그 시행자한테 사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사업을 안 하고 있잖아. 시행자가 안 정해졌을 수도 있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시행자는 누구라고 공부하셨어? 입안권자인데 원칙은 특광장 군수죠.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가 사업을 시행한다? 특광장 군수가 한다고. 그러니까 시행자가 정해졌으면 시행자 보고 사라 그러면 되는데 시행자 안 정해졌잖아. 그럼 특광장 군수 보고 사라고 해야 된다. 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걔가 사업하는 거거든. 걔가 시행자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원칙은 매수 의무자가 누구야? 특광장 군수예요. 그런데 특광장 군수 가로 묶으세요. 특광장 이거 책은 잘라붙네. 특광장 군수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예외. 그 자에게 돼 있죠. 그 자에게 밑줄. 그 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 자가 누구요? 그렇죠. 시행자. 이 법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가 정해져 있죠. 그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 가로 묶어주세요.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는 그 시행자가 의무자고. 그런데 대부분 이 시행자가요. 특광장 군수예요. 그럼 특광시군에서 사야 되거든. 그럼 10년이 지난 이런 매수 시설 부지가 너무너무 많아요. 대구시에 제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예외를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야. 시행자가 안 정해졌을 때는 누구한테? 설치관리 의무자. 설치관리 의무자. 읽어봅니다. 이 법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 계획시설을 파란 색깔 묶어주세요.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밑줄 그 의무가 있는 자, 이 자가 매수 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경우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또 가로 묶어야 되겠네. 서로 다른 경우죠. 서로 다른 경우 의무자가 서로 다르다. 이때는 설치 의무자입니까? 관리 의무자입니까? 설치 의무자. 요거 기억하시면 되죠. 설치해야 되는 자가 사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설치해야 되는 자가 사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매수 의무자 여기까지만 제가 1월달 과정에서 꼭 기억하시고 오세요. 이렇게 했죠.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쉽게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요거 가지고 이제 고민하면은 다음이 힘들어져. 자, 매수 청구를 했어. 우리 민법 시간에 매수 청구 제도 들어봤어요? 지상물 매수 청구 이런 거 들어봤어? 뭐 갱신 요구했는데 뭐 거절하니까는 뭐 그럼 사가라 이렇게 했잖아. 이 지상물 민법에서 말하는 매수 청구는 전부 무슨 건?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란 말은 사 그러면 사야 돼. 사 그러면 사야 돼. 일방적인 의사 표시해 가지고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시는 공법은요. 형성권이 없어요. 단순한 그냥 청구권이야. 그럼 얘가 얘 보고 사라는 건 청구하는 거지. 명령하는 게 아니야. 사 그러면 매수 의무자는 사야 돼? 안 사도 돼? 안 사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은 매수할 건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면 돼요.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면 된다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매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요걸 6개월 내에 알려주도록 돼 있다. 요 6개월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응? 자, 매수하기로 결정을 했어. 매수하기로 결정했어. 그러면 매수를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매수하기로 해서 통지를 해줬잖아. 그 매수해야 돼 할 수 있어. 매수해야지. 그때는 매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매수를 2년 내야 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 6개월 2년을 우리가 기억하실 거야. 6개월 2년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고 2년 내에 매수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내에 매수해야죠. 해야 되는데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 사는 세상이 다 그렇지 뭐. 그죠? 2년 내에 매수해야 되는 못할 수도 있어. 그럼 보세요. 요 X는
매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야? 하기로 결정해 통지했잖아. 2년에 매수해야지. 근데 2년이 지나도록 매수를 안 했네.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매수한다니까. 하는데 의무기간 2년 내에 매수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야. 2년 내에 매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뭐 말인지 아시겠죠? 요 X는 처음부터 매수 여부 결정할 때 안 하겠다고 결정해서 통지했죠. 요거는 처음부터 매수 안 하겠다고 결정한 거잖아. 이해갑니까? 그러면 매수하기로 해서 통지하고 정상적으로 2년 이내 매수를 하면 이때는 무슨 문제만 생겨? 돈만 주면 되잖아. 매수 대금. 그래서 돈 주는 거 요것만 공부하면 돼. 그런데 문제는 매수 안 하기로 결정했죠. 아까 매수 청구 제도가 왜 만들어졌어? 보상 안 하려고. 보상하는 대신에 그냥 사버리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매수를 안 하기로 결정했으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뭘 해줄 수밖에 없어? 보상할 수밖에 없지. 이제 보상 안 하려고 산다고 했는데 매수 안 하기로 결정했잖아. 그럼 보상해줘야죠. 맞죠? 뭔 생각을 해? 보상해줘야지. 그러면 자꾸 생각을 너무 많이 해도 안 돼. 어떤 분들은 뭐 묻잖아요. 습관적으로 물으면 생각 들어갑니다. 물으면 다 이럽니다. 근데 여기도 보상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보상을 해야 되는 게 두 개라는 거죠. 첫 번째,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해도 보상해야 되고, 매수하기로 해놓고 또 의무기간에 매수 안 하죠. 똑같으면 뭐가 달라? 얘도 보상해야 된다고. 근데 문제는 지금 건물이 있어 없어? 없죠. 보상이 애매하죠. 그래서 아까 지금 차라리 사겠다고 한 건데 아직까지도 건물 없는 거 똑같잖아. 그래서 여기서 보상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이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겠다는 거야. 무슨 말이요? 아까 건축물 공작물 허가 안 난다며. 이제는 매수 안 하기로 하면 건축물 공작물 허가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허가는 뭘 허가받는 거예요? 건축물 공작물 못 짓게 해가지고 생긴 문제잖아. 이게 지금 건축물 공작물 못 짓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제 허가해 준다는 건 뭐를 허가해 준다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친구 어디 갔어? 오늘 왜 안 나왔어? 어? 아프다고? 어디가? 아프게 안 생겼던데. 몸 관리 잘해야 돼. 잘못하면 몸살 나고 이렇게 합니다. 아까 우리 그 모의고사 치죠? 모의고사 치고 나면 몸살 나요. 왜 몸살 난다고? 아까 설명드렸죠? 모의고사 치면 몸이 가벼워야 돼. 아는 것만 푸는 거잖아. 모르는 건 찍는 거잖아. 우리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받으면요, 이건 배운 거 안 배운 거 가려낼 수 있어야 돼. 이건 배운 거네, 이건 안 배운 거, 이걸 가려내야 돼. 그럼 적어도 20개 이상을 배운 게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제 내가 공부를 좀 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안 배운 거 가지고 자꾸 혼자서 연구하고 고민해봐야 그 답 안 나와. 그래서 꼭 답이 나올 것 같죠? 막 2번, 3번 읽으면 절대 안 옵니다. 그래서 아는 걸, 공부한 건 풀고 나머지는 찍고 시간 내에 답 되고. 그러면 시간이 남아야 돼, 안 남아야 돼? 무조건 남아야 돼. 무조건 한 30분 이상 남아야 돼. 당연하죠. 공부한 게 별로 없는데 당연히 30분 이상 남아야지. 오늘 40문제 받으면 공법은 한 30문제는 적어도 30문제, 35문제는 안 배운 데서 나온다고. 그럼 내가 알고 푸는 건 대문제밖에 없어. 그럼 5문제 풀고 나면 할 일이 없잖아. 그럼 시간 남아야 된다고. 근데 이걸 읽고 뭐 고민을 혼자 하고 있다고 뭐 그러니까 몸살이 나는 거야. 나중에 모의고사 한번 치면 임금 맞고 막 난리 난다니까. 자, 여기서 매수 안 하기로 결정했죠.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2년 이내 매수 안 했죠. 이 경우는 보상한다는 건 허가를 해준다는 거야. 그럼 이 허가는 뭘 허가를 받는 거야? 건축물하고 공작물이지. 건축물 공작물 허가 안 해줘서 이 문제 생겼잖아. 그러면 허가가 나면은 건축물 공작물 허가가 나는 거지. 이건 당연한 거잖아. 이걸 갖다 뭐하러 외워? 건축물 공작물 허가 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보상 대신에 허가해 주는 거라니까. 보상 대신에. 다시 말해서 이 토지에 허용되는 건물이 허가가 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언젠가는 공사가 들어올 땅이잖아. 그래서 이 건축물 공작물은 아예 어떤 건축물 공작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딱 정해놨어. 이 건물을 짓고 이용하다가 나중에 공사 들어올 거 아니야. 그때 이 건물을 보상해 준다는 거야.
그때 가서 이해합니까? 자, 물어봅니다.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는 이 토지에 허용되는 건축물 공작물이 허가가 난다 OX. 이 토지에 허용되는 건축물 공작물 허가 받을 수 있다 OX. 질문이 뭔지 아시겠어요? 질문이 뭔지도 모르겠어. 아니 지금 이게 X 두 개 있잖아. X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하고 2년 이내 매수 안 하면은 허가 난다며. 허가 난다며. 근데 허가 받을 수 있는 게 이 토지에서 허용되는 게 허가가 나는 거야. 아예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거야. 정해놨다고. 만약에 이 토지에 허용되는 거 허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대통령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어떤 건축물, 공작물이 허가가 나는지를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응? 그럼 대통령으로 정한 건물은 전부 3층 이하만 허가가 나. 3층 이하만. 사람이 살면서 가장 기본적인 건물이 뭐예요? 집이 있어야지. 집 중에 무슨 주택? 단독주택. 그 다음에 사람이 살면은 근린생활시설이 없으면 못 살아. 1종 건생이 있고 2종 건생이 있어. 아시겠죠? 1종 건생은 그야말로 우리 집 주변에 없으면 불편한 게 1종 건생이잖아. 맞지요? 조그마한 슈퍼마켓부터 해가지고 그죠? 이용원, 미용원 이런 것들, 한의원 이런 의원들 있잖아요. 이게 1종이에요.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거야. 2종은 조금 떨어져 있어.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인데 2종은 2종 중에도 2종 중에 안 되는 게 있어. 4가지가. 그게 다난노다야. 다난노다. 다난노다는 안 돼. 요걸 지금 공부할 거라고. 할 거라고 지금. 한 게 아니고. 그 6개월 2년 공부하고 두 개로 갈라지지. 매수할 때는 돈 주고 X 두 개는 개발에 허가 받고 요거 지금 공부할 거라 아시겠어요? 봅시다. 매수 절차. 매수 절차에는 1번의 절차의 동그라미 2번만 보세요. 매수의 모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그라미 6개월 동그라미 치세요. 밑줄 매수 여부 결정이죠.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와 특광시행군수에게 뭐 해줘? 통지 알려야 됩니다. 일단 알려준다. 그러니까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매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죠. 토지는 밑줄 매수 결정을 알리고 몇 년? 2년 이내 매수하여야 한다. 2년 동그라미 6개월 2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2번 대금 지급 방법 나오죠. 요거는 2년 이내 정상적으로 매수한다는 거죠. 매수할 땐 돈 줘야 되잖아. 매수하는 경우에요. 우리 공법은 아무 말이 없으면 전부 현금입니다. 현금, 현찰, 박치기 이게 원칙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밑줄 현금으로 대금을 뭐 한다? 지급한다. 밑줄. 그런데 여기는 아무 말이 있지요. 끝난 게 아니잖아. 예배가 나오네. 도시공계획시설 채권이 나오죠. 제목에만 밑줄 주세요.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채권은 5월달부터 하겠습니다. 채권은 5월달부터 하실게요. 채권이란 거 예상이에요. 예상이 아니고 외상이에요. 말이 꼬인다. 채권은 뭐다? 외상 끊는 거다. 나중에 이자 붙여줄게. 아시겠죠? 하고 종이 쪼가리 주는 거야. 그러면 금리가 너무 없어. 내가 이 돈 받아가지고 다른 데 투자할 데도 없어. 그럼 뭐 한다고? 그냥 채권 줘.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러면 채권은 은행 금리 이상은 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채권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제목만 기억합니다. 자, 이제 밑에 양가로 3번. 매수 거의부 지연시 행위 제한 완화돼 있죠. 요거 먼저 아시겠죠? X 두 개. X 두 개를 얘기하는 거야. 이제는 개발행 허가 받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매수 청구를 한 토지 소유자는 다음 은한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은 하나가 사유가 몇 개? 두 개죠. 두 개. 그때 허가를 받아서 밑줄.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 그 다음 밑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 이 건축물 공작물은 그 토지에서 허용되는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 공작물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사유 두 개가 밑에 박스에 기억.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해가죠? 두 번째. 매수 결정을 알리고 몇 년? 꼭 기억하세요. 사유가 두 개다. 이때 허가받을 수 있는 대상행위가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전부 몇 층 이하다? 3층 이하. 1번이 맨 처음에 기억에 뭐? 단독주택. 니은에 뭐? 일종 근린생활시설.
디귿의 뭐 이종 관련 형할지들 세 개를 묶었어요. 기역 니은 디귿이 건축물이죠. 디귿 기역 니은 디귿이 건축물. 건축물은 전부 몇 층? 3층 이하. 단독 1종 2종. 2종 중에 안 되는 게 있네. 단한도다. 단란주점. 단란주점 밑에다가 적어보세요. 단란주점은 적을 때 있나?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 거기 적어놨네. 150 미만. 요거는 2종이에요. 그럼 그게 150 이상이라고 적으면 되겠네. 150 이상. 150제곱미터 이상. 단란주점이 150 이상이면 위락시설입니다. 단란주점은 바닥면적 합계가 150 미만은 2종이고 150 이상은 뭐다? 위락시설이에요. 안마시설수는 무조건 2종이에요. 노래 연습장도 2종입니다. 다중생활시설은 들어봤죠? 500 미만은 2종이죠. 500 미만이라고 적어놨네. 그럼 500 이상이라고 적어볼까? 500 이상은 뭐예요? 숙박이죠. 숙박. 고시원 많이 했잖아. 고시원 얘기. 숙박이지요. 자, 그 다음에 공작물도 가능합니다. 얘들은 나중에 공사가 들어올 때 보상한다 안 한다? 한다. 공사 들어올 때 얘들을 보상해 주는 거야. 보상하는 방법이. 이해가 되셨어요? 넘겨보세요. 공치법 준용돼 있네. 매수 청구된 토지의 밑줄 매수 가격 매수 절차. 매수 가격 매수 절차. 자, 우리 매수 가격 이게 보상금이잖아요. 매수 절차는 다시 말해서 사는 방법은 뭐하고 똑같이 수용하는 거하고 똑같이 한다니까. 그때 이 매수는 수용이라니까. 그래서 이 법이 없는 건 무슨 법 준용해서 매수한다? 공시법. 이 법이 없으면 무슨 법 준용? 공시법 준용. 이해할 수 있죠? 공시법 준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뭐 좀 기출문제 하나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기출문제 봅니다. 국토개혁 법령상 이렇게 나와 있죠. 시험 칠 때는 법 이름 읽는 거 안 읽는 거 눈으로만 보는 거지 법 이름 읽고 있으면 안 돼. 지금 그거매도 이제 2초가 지나가는데. 도시공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딱 보면은 아 매수청구 문제구나 딱 눈에 들어와야지. 설명으로 틀린 거 돼 있죠. 틀린 거 찾으려면은 문제 앞에다가 크게 X표 치놓고 문제 푸는 거야. X. 그러면 틀린 게 확실하게 내가 100% 자신한다 그러면 뒤에 거 읽고 있어야지. 찍고 넘어가야 돼. 찍고 넘어가야 돼요. 확실히죠. 100% 자신 있으면.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하기로 결정했죠. 매수 결정을 알리고 몇 년? 2년. 그걸 숫자를 바꿔놨죠. 2년 전에 매수. 지자체 요거는 아직 안 했죠. 안 했고. 아이고 안 한겠네. 이거 맞네. 4번 보세요. 매수 청구를 한 토지 소유자는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죠. 그럼 보상해야지. 이제는 보상은 허가받을 수 있는 거야. 개발행 허가를 받아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는 자 시행자가 정하여졌답니다. 그럼 매수 의무자는 두 분 고민하면 안 돼. 무조건 그 시행자가 사야 돼. 매수 의무자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실제 문제에서는 1번 지문에서 답이 톡 튀어나왔죠. 그럼 탁 찍고 넘어가는 거야. 이건 숫자는 뭐 100% 확실한 거잖아. 그래서 어떤 문제는 10초 만에 푸는 문제도 있고요. 어떤 문제는 1분 10초 만에 푸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만약에 1번을 놓쳐버렸잖아. 2번, 3번, 3 당연히 답이 없겠죠. 또 한 바퀴 돌죠. 근데 배운 거잖아. 배운 거면은 또 못 넘어가. 한 번 더 읽어봐. 그럼 1번을 놓치고 건너뛰었다가 다시 왔는데 눈에 보일까?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마음이 더 급해졌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는 건 명확하게 하고 문제를 자꾸 통해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안 하면 모의고사 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 1번인데 답을 놓쳐버렸잖아. 그것 때문에 2분, 3분밖에 잡아먹어요. 근데 내가 배운 내용 같으면 또 그냥 넘어가고 싶어 안 넘어가고 싶어? 안 넘어가고 싶지. 풀고 가고 싶지. 그럼 만약에 두 번 읽었어. 눈에 안 보여. 어떻게 해야 돼? 과감하게 통과해야 돼. 3번 읽으면 안 돼. 왜냐하면 나중에 내가 아는 문제를 놓치면 안 되거든.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를. 뒤에 가면은 틀림없이 내가 아는 문제가 몇 개 있다고. 그걸 찾아내야 되고. 그럼 나중에 마음이 급하면 그걸 또 놓쳐버린다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푸는 요령이 참 중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한 문제로 합격하고 떨어지고가 결판 나거든. 그래서 이런 거 안 해보면은 절대 스킵이 안 됩니다. 못 넘어가요. 욕심이 생겨서 못 넘어가. 꼭 풀고 넘어가. 그러니까 막 모의고사 하면 지금 몸살이 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모의고사 치고 몸살 났다 소리 하지 마세요. 제 시기인들 하면은 모의고사 치고 나면 몸이 가벼워야 돼. 아는 게 별로 없는데
그 하는 거 몇 개 푸는데 그 왜 몸살이 나? 모르는 거 풀라니까 몸살이 나지. 밑에 5번 내려갑니다. 시료는 몇 년 동안 사업 안 하면 시료가 돼? 20년. 언제 시료가 됩니까?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자, 시료가 되면 시료고시 해야 됩니까? 시료고시는 누가 합니까? 결정권자가. 우리 책은 시도 대도시 이렇게 돼 있죠? 대대인데 그 밑에 대통령을 적어놨네. 국장이 하면 관보야. 어쩌고저쩌고 적어놨지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결정권자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물었는데 시장군수는 도시군 계획시설이 결정이 실효가 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된다. 시장군수는 왜 틀렸어? 시장군수는 결정권자가 아니지. 결정권자가 고시한다니까. 그래서 어떤 지문이 나왔을 때 뭐를 바꿨는가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정권자가 고시하는 것이다. 자, 우리 지금 관리계획이 실효되는 거 세 가지 공부했죠. 시가와 조정구역. 시가와 조정구역은 어떤 경우에 실효가 됩니까?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이지. 유보기간 정했잖아. 5년 이상 20년 이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왜 실효됐어? 지구단위계획구역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 안 돼서 실효됐지. 지구단위 계획도 실효됐지. 몇 년 내에? 5년 내에 착수를 안 해서 실효됐지. 허가인가 등을 안 받아서. 근데 지구단위 계획은 모든 지구단위 계획이 착수 안 했다고 실효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이 입안을 뭐 한 거? 제한한 거? 그것만 실효됐지. 아시겠어요? 실효되면 실효고시 해야지. 도시군 계획시설은 언제 실효가 돼? 20년 동안 사업 안 하면 세 가지 했지요.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뭘 했었느냐 하면은 요거 보신 거야. 매수 청구. 이제 이 두 개 남았죠. 요 두 개 하면은 이제 시설에 관한 내용이 모두 끝나고 국회법도 끝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국회법도 끝나고. 아시겠죠? 5분만 쉬었다가 보겠습니다.